안녕하십니까. 성구보리의 자동차량입니다. 저는 지금 10시고요. 어딜 가느냐. 스파크 휠 타이어 직거래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스파크 휠 타이어 진짜 구하기 힘들거든요. 특히 더 넥스트 스파크 15인치 휠 타이어 진짜 구하기 힘듭니다. 제 차도 15인치거든요 185 55R 15인치인데 이제 슬슬 하절기로 접어들어가지고 트랙 준비 해볼까 해서, 타이어가 많이 안 닳긴 한데, 경차가 안 닳긴 하지만 그래도 휠 타이어 갈아 끼우는 거 굉장히 귀찮은데 휠 타이어 세트로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세트로 순정 휠이 떠서 얼씨구나 하고 지금 연락을 드렸습니다. 마침 경남 양앙산 물구매 판매자분이 계셔가지고 무엇이나 이제 출발하는 거고요. 완전 재수죠. 이런 경우 재수죠. 가격도 비싸지 않게 나왔어요. 차 오랜만에 타는데 시트 포지셔닝이 뭔가 어색하네. 아, 역시 좋다. 역시 좋아. 이어서 71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랜만에 타니까 약간 어색하긴 한데, 맨날 요즘 가스방만 타고 다니니까 거의 고속도로 올린 거는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한 달이 뭐야, 2달 넘은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올린 거는 맞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마침 판매자분께서 제가 좋아하는 밀양댐 가는 물금에 계시네요. 그래서 아주 반가운 마음에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나저나 오랜만에 이 차 탔는데 공기압 체크도 안 해봤네. 지금 제 차에 끼워져 있는 휠에 TPMS 센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 경보등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점등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수시모시로 확인하니까 이 차 탈 때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공기압 체크할 때 휴게소에 있는 아주 힘센 컴프레셔 가지고 공기압을 50 이상 채워놨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 40 정도는 들어있을 거예요. 좀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타니까 이거 뭔가 이 사이드미러 각도도 뭔가 미세하게 안 맞는 느낌이 있고 그러네요. 이제 대충 좀 맞네. 아무튼 오랜만에 타니까 좋다. 제가 사실 이 차를 팔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팔려고 했던 게 아니라 차를 너무 안 타니까, 진짜 너무 안 타니까 한 달에 한 번 시동을 걸까 말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겨울이라서 그렇고 이제 또 하절기 왔으니까, 또 생각해보면 제가 이 차를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또 언젠가는 다시 사요, 스파크는. 그래서 이 차를 그냥 업무용으로 탈까 하는데, 업무용으로 타니 좀 제가 그래도 아끼는 차인데, 업무용은 가스 스파크가 있으니까 그 녀석한테 자리를 넘겨주고, 이 녀석은 말 그대로 저의 드라이브 욕구를 채워주는 용도로 타야죠. 오랜만에 타니까 차가 좋다. 차도 잘 나가고 가스파가고 출력차 자체가, 이게 표기 마력 자체는 사실 그렇게 그다지 큰 차이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제원이라고 하는 게 수학이잖아요. 제원이 수학이기 때문에 틀릴 염려는 없겠지만, 이제 M300 스파크가 좀 고회전형 엔진이라고 하면 얘는 중저속 토크 밴드가 좀 도톰하게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형 엔진과 최신 엔진의 가장 극단적인 차이는 저회전과 신형 엔진이 저회전에서도 힘을 더 잘 내고 고회전에서도 힘이 죽지 않는 여러 가지 가변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형 엔진이 더 연비도 좋고 출력도 좋은, 질감은 다소 구형 엔진들보다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형 엔진들이 여러모로 효율성과 성능이 좋죠. 근데 제가 M300 스파크하고 M400 스파크를 다 가지고 있고 두 차 모두 4-5대 이상씩 타봤잖아요. 두 차 모두 5대 이상 타본 바 글쎄요, 스파크에 대해서는 저보다 많이 스파크를 타본 사람이, 소유하고 타본 사람이 있을까요? 게다가 그 스파크를 가지고 트랙 주행까지, 게다가 대회까지 나가본 사람이 스파크를 많이 탄 대수, 그러니까 1세대 스파크부터 현 세대 스파크까지 저보다 많이 타보고 경험해본 사람이 뭐 몇 분이나 되실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자격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출력과 방금 말씀드린 토크도 아니고 차대가 다릅니다. 차대가 신형이 더 넓고 낮아졌기 때문에 차의 안정감이 다르고, 차의 차대 강성, 그리고 차가 주는 안정감, 말씀드린 대로 차가 더 낮아졌잖아요. 차가 주는 안정감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M300 스파크는 경차라면 M400 스파크는 소형차의 그것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완전히 급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이 M400 스파크는 트랙에서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차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명차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고속에서도 뭐 수동의 경우는 뭐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답답함이 없습니다. 잘 나가요. 오늘 제가 출장 가서 제네시스 DH를 탔거든요. 제네시스 DH 타다가 제 M300 스파크만 타도 야, 경쾌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와, 이 저녁에 이 M400 스파크를 타니까 이거 완전, 야, 역시 즐거움을 논할 수 있는 차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즐거움을 논한다는 게 사실 그런 차들이 많지 않거든요. 즐거움이라,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게 신나, 이 신나는 느낌을 주는 차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신나네. 신나요. 그리고 저는 수동차 많이 타봤고, 예를 들어서 벨로스터 N도 저는 2대나 소유했었거든요. 코나 N도 소유했었죠. 벨로스터 N은 다 일찍 방출했죠. 왜냐하면 절대 성능, 그러니까 숫자는 이 스파크하고 벨로스터 N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즐거움의 측면에서는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순수한 운전 재미의 측면에서는 스파크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물론 벨로스터 N이 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차의 절대적인 성능도 더 좋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벨로스터 N에 손을 들 것 같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스파크 굉장히 이렇게 스포티한 차는 꼭 스포티하게 운전하지 않아도 스포티하거든요. 이 차가 그러네. 아주 스포티합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왜 내가 이 차를 팔려고 했지? 진짜. 그래서 이 차는 팔지 않을 거고요. 가스팍도 팔지 않을 거고. 그래서 요즘에 저는 기변이 사실 어떤 차를 소유하고 싶다 하고 하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 들어서는 저의 이 기변병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바꿀 마음은 거의 안 들고 그냥 지금 차 재밌게 타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드네요. 아무튼 조만간에 이제 날이 이제 다 풀렸으니까 여기서 더 더워지면 트랙 주행의 이제 기록적인 부분도 그렇고 차가 받는 스트레스도 그렇고 추울수록 좋거든요. 트랙 주행하기는. 그래서 멀지 않은 이런 시간 내에 트랙 한번 다녀올 생각입니다. 영암을 갈지, 영암에 이제 곧 트랙데이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 친구 원철이 제 FX 게러지
하고 갈지 아니면 태백 서킷을 다녀올지 아무튼 조만간에 트랙 주행 이 녀석으로 다녀올 생각입니다. 아직 타이어가 트랙을 하루 정도 더 타는 데는 무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꽂혀있는 1타이어로 트랙 한번 다녀오고 나서 이제 하절기가 돌아오면 민자 타이어로 이제 장마를 나기는 조금 공공도로에서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질맨질한 많이 달아있는 타이어가 트랙에서는 물론 차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타이어 트레드가 뜯겨 나가지만 안 된다면 기록이 마른 노면에서는 잘 나오거든요. 물론 그 층에 따라서 이제 컴파운드의 표면,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하부 구조의 그 배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타이어 재료의 배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제가 이제 스파크에 꽂을 수 있는 타이어를 가지고 트랙 주행을 해본 바 민자 타이어, 맨들맨들한 타이어가 기록이 훨씬 잘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이제 지난번 레이스에 그러니까 포디움이라고 하면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상위권 드라이버가 새 타이어를 끼우면 하위권으로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제 기준에서는 2초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야, 그래서 타이어가 이렇게 기록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현가 아질량이니.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타이어의 외경이 작아져서 토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가감속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트랙 환경에서는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쌓여서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오늘 지금 거래하는 그 휠 타이어에 꽂혀있는 타이어가 중국 사일룬이 중국 거 맞죠? 사일룬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타이어가 꽂혀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공공도로 혹은 일반 운전자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이 타이어가 굉장히 크지 않은 그러니까 타이어가 차이가 많이 없으면서도 또 굉장히 차이가 큰 게 타이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도로 이렇게 다닐 때는 사실 비싼 타이어나 싼 타이어 혹은 고성능 타이어나 뭐 에코 타이어하고 이렇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일반 공공도로를 주행할 때는 물론 뭐 제동 성능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원돌이 이런 거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접지 성능, 그렇지만 일반 도로 흔히 이렇게 주행하는, 우리가 교통법규를 주행하는 환경에서는 체감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한계 주행 영역에서는 또 타이어의 성능의 차이가 엄청 크게 벌어지거든요. 한계 영역, 트랙 주행이라든지 그런 데서 차가 내가 원하는 그런 바대로 얼마나 타이어가 잘 버텨주면서 주행하느냐, 혹은 타이어가 차의 성능을 다 받아내지 못하고 그걸 뭐 예를 들어서 그만큼 많이 헛 움직임이 많아지면 그만큼 느려지는 거니까, 이제 혹은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차가 미끄러진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국 타이어는 타이어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미쉐린 타이어나 우리가 흔히 고성능 비싼 타이어들이 이게 뭐 절대 성능도 성능이지만 밸런스가 좋단 말이에요. 성능과 그 다음에 경제성, 마일리지,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종합적인 성능, 여기에는 무게도 포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게 차이는 아까 타이어가 크고 작음에 따른 차이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중국 타이어는 무거워요. 무거워서 중국 이런 사일론 타이어 가지고 트랙 주행을 하면 사실 다 마이너스 요소죠. 그래서 지금 요 새로 사는 타이어로 트랙 주행을 할 건 아니고요. 트랙을 갔다 오고 나서 그냥 키워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려있는 휠 타이어는 또 전투형으로 트랙 주행용 스페어로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10분 남았군요.
야, 좋다. 내가 왜 이 차를 팔까라고 고민했을까. 미안하네, 스파크한테. 미안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은 이런 차인데, 그건 뭐 비단 저뿐만 아닐 거예요. 이 스파크를 타본 차 좋아하는 차쟁이들은 다 좋다고 하는 게 이 넥스트 스파크 중에서도 수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오토 변속기, 자동 변속기가 달린 차도 충분히 좋겠지만요. 이제 여기 맨날 제가 대구로 갈 때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대구 부산 고속도로 빠지는 갈림길이고, 여기서 직진하면 남양산이 나옵니다. 더 직진하면 경부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금 IC에 내릴 겁니다. 물금 나들목으로 내릴 거고, 저 차는 왜 깜빡이를 켜고 하시는 거지? 아, 이게 스티어링 시트 포지셔닝이 미세하게 안 맞네. 이게 이렇다니까. 이게 오랜만에 차를 타면, 그리고 트랙 주행할 때, 일상 주행을 할 때도 이 포지셔닝이 좀 다르죠. 트랙은 워낙 이렇게 그러니까 횡 가속도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좀 바짝 당겨 앉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벨트를 꽉 조이기 때문에 몸이 시트로 파묻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앞으로 당겨 앉고 정확한 페달을 조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운전에 집중하면 집중하고, 운전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운전을 배우면 배울수록 시트가 점점 앞으로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다 와가네요. 야, 이제 밀양댐 안 가본 지도 오래됐는데 밀양댐도 한번 가보고 싶네. 아무튼 이제 뭐 날이 풀리고 이제 봄이 왔으니까 트랙 주행도 하고 밀양댐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저기 건너에 남양산 신도시가 보입니다. 여기 부산대학교 병원이 있거든요.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는데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좀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차에 있다고. 근데 보통 휠 타이어를 왜 파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다른 휠 타이어를 꽂으셨다는 얘기가 되겠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또 이 자동차에 대해, 운전에 대해서 몰입하시는 분이신가? 저처럼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차를 꾸미는 걸 좋아하고. 요금은 2,3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차로입니다. 이어서 199m 앞 물자가 불이 꺼졌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150원이 환원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5분 거리입니다. 판매자분께서 저를 아시는데요. 문자로 동성님 조심히 오십시오라고 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이 돋네. 어떻게 저를 하시지? 뭐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지만 올랑 구독자 2.5만 명밖에 안 되는 뜻보일 뿐이고, 스파크, 글쎄요. 스파크 동호회, 제가 사실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될 수 있으면 친목질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카페 같은데 글도 잘 안 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 지인들하고 잘 모이지도 않아요. 300m 앞에서 시청
버스터미널 남양산역 지인들하고 회전입니다. 요즘에는 잘 모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뭐랄까 그냥 아무튼 친목질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고 뭐 제가 성격 장애가 있다거나 뭐 대인기피증이 있다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 이제 많이 했고 요즘에는 그냥 오로지 저 혼자 즐기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아들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거나, 요즘에는 좀 책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책 읽는 이런 게 이게 아니고 그동안에 너무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책도 좀 보고 이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잠시 약간 후 우회전. 그간에 제가 너무 자동차에 미쳐가지고 잊고 있었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좀 보고 시간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긴 좀 위험하다. 횡단보도 옆에 그 신호 표시 있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 있는 삶을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랜만에 차 타니까 히트 표정이 영 불편한데? 영 좀 불편한데? 잠시 후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판매자분께서 제가 구면이라고 하시는데요? 무슨 전화번호 제가 웬만하면 전화번호를 다 저장해 두는데 저하고 어떤 잠시 후 인연이 있는 비보호 분이시지? 좌회전입니다. 궁금하네. 어디서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여기 도착을 했고, 뭐였지? 비보호 좌회전. 놀래라. 제가 위반한 줄 알았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오라 했거든요. 경비실. 네. 중고거래하러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고거래하러 왔는데요 라고 말씀. 여기 일단 주차장은 기억이 나네요. 주차장은 기억이 나는데 뭐 때문에 여기를 제가 옛날 코란도 아니 그분은 아니신데, 그분은 제가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는데. 지하 2층. 근데 여기도 2중 3중 주차를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2중 3중 주차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구석구석 주차를 하는 것 뿐이지. 이제 판매자분한테 전화를 드려봐야 되겠네요. 차가 어디 있는지. 오른쪽일까? 왼쪽이야, 오른쪽. 일단은 너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뒤에 실었고요. 휠 타이어 상태도 좋아요. 저쪽으로 가는구나. 구면이 맞습니다. 구면이. 잠깐만요. 저희 집 찍어야지. 제가 이거 길을 자세히 몰라요. 저희 집. 그리고 그 안내를 시작합니다. 가짜스 받고 오고 저같이 차 좋아하시고 운전 좋아하시고 또 기변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으신 분인데 제가 전화번호를 등록을 안 해놨었구나. 근데 저랑은 연락 안 했고 다른 분이랑 연락을 했었을 때 뵀던 분이라 아무튼 너무 반갑네요. 여기 잠깐 서서 전화번호 좀 등록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참 환자들은 답 안 나온다. 진짜 답이 안 나와요. 문득
자아성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저랑 거의 비슷하시더라고요. 답이 안 나온다. 이 병은 못 고친다. 저는 좀 고쳐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이제 뽐뿌 오는 차가 없어서 고쳐가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정말 좋은 물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게다가 16인치 휠도 하나 요번으로 더 주셨어요. 이렇게 감사할 때가. 와, 여기 출구 찾기 정말 힘들다. 뒤쪽에 소리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어디로 가야 돼? 우측으로 가야 되겠죠? 오랜만에 이게 밥마시를 나와가지고 벌써 시간이 11시네. 이 중고거래 하는 맛이 또 쏠쏠한데요. 아무튼 득템을 해가지고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여러모로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오랜만에 스파크를 타서도 그렇고, 또 좋은 분 만나가지고 또 좋은 물건만 얻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게다가 약간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셔서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쪽 동네를 와본 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였더라? 한 3년? 그러네요. 한 3년? 그러니까 이 동네 온 거는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왔네. 여기 딸내미 부산대학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에 치과에 막 왔을 때 봤었던 기억이 나고.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19년형 15인치 휠이군요. 완전 풀옵션 차에서 뺀 19년형 15인치 휠이고, 아무튼 득템 감사드립니다. 여기 쭉 뻗은 도로를 보니까 예전이라 하면 2000년대 중반, 초중반 그때 막 드래그레이스 할 때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차들 막 길 가쪽에 막 주차해두고 구경하고, 어떤 출발점에 서가지고 막 서로 눈치 약간 보면서, 약간 세 보이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차 딱 대면 차 딱 대거든요. 저 차보다 내 차가 빠르겠네 싶으면 갖다 대는 거죠. 갖다 대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하이 부스트 부스트 컨트롤러 하이 부스트 누르고 RPM 띄워가지고 이른바 런치 스타트, 런치 컨트롤 같은 조작을 수동으로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미션 작살내기 딱 좋은. 그리고 이제 그게 남자가 타고난 본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능. 이 다른 수컷 개체와 대결을 할 때는 치기 싫잖아요. 치기 싫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도 굉장히, 차도 굉장히 무리하게 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때 튜닝샵은 이렇게 옆구리 찰랑찰랑 간질러가지고 그런 마케팅 전략을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게 결국 차가 퍼지면 그게 또 돈이니까. 순진한 흑우들은 또 객기를 이기지 못해 주머니를 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도 차를 아껴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는 것보다도 차가 상하는 게 더 싫었기 때문에 저는 무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레이스도 많이는 안 했고 하긴 했지만
많이는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제로 스타트보다는 저는 이제 항속 주행을 선호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잡질이 시작됐다고 할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스파크 너무 경쾌하고, 안 그래도 또 한 번 기회가 되면 뵙기로 했고, 그게 장소가 트랙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트랙이 아니라면 요 위에 밀양댐이라고 하는 밀댐 올라가서 보는 것도 좋고, 이제 날 풀렸으니까 다시 운전을 좋아하는, 정확히는 차보다는 이제 운전을 좋아하는 쪽에 가깝겠죠. 저 같은 사람이 부르는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빨 터는 이런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침묵지를 최대한 좀 자중하려고 하고 있어서 글쎄요, 어떻게 될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혼자 혹은 많지 않은 인원 모여가지고 다녀오는 정도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잠시 후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너무 경쾌하네 차가. 지금 시간은 11시를 좀 넘겼는데 지방 소도시의 고속도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너무 운전하기 좋죠. 운전할 만 나네요. 저도 이 시간에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밤에 요즘 안 돌아다니니까. 이런 환경이면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냥 직진만 타는 건 재미가 없고, 이렇게 심야에 어둡고 우tuk한 밤에 산에 올라가서 운전에 집중해서 차를 타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트랙을 가서 열심히 패드 혹은 타이어 냄새 맡으면서 차가 갖고 있는 그 한계 영역을 경험해 보는 것도 즐겁고 재밌는 일 같습니다. 또 그런 한계 영역을 내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 거기서 얻는 재미, 보람,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차와 좀 더 친해지는 시간. 아무튼 그게 제가 이런 스파크를 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잊고 있었는데 다시 제 가슴 속에는 그래, 트랙 주행 한번 하러 가야지, 잊고 있었네, 까먹고 있었네, 막연히 그냥 한번 가야지, 차 한번 타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런 놈이네. 그래, 그건 감출 수 없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페달 위치도 좋아가지고 이 힐앤터 먹이기도 좋아요. 어렵지 않아. 뒤에 짐이 있어가지고 이 맛에 수동 탄다니까. 이 맛에 스파크 온다니까요. 이렇게 세게 안 몰아도 느껴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서기면 톨게이트입니다. 말 나온 김에, 생각난 김에 빨리 트랙을 한번 가긴 가야 되겠네. 지난번에 태백 트랙은 우천 환경이라 가지고 그 나름대로 재미는 있었지만, 그래서 마른 노면에서 트랙을 또 타야죠. 차
거의 움직이질 않으니까 저희 창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별로 시덥지 않은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라가겠습니다.